그럼 궁금한 종목들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그래요. 종목들이 섹터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의 이슈를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게 움직였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팔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나노엔텍인데 미래 진단을 위한 회사라는 평이 있습니다. 과연 이건희 사장님이 동의하시는지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는 몇 점일까요? 일단 뭐 60점 드리고요. 성장성은 있지만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격 움직임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 증권가의 호평도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사서 오늘 고점에 팔고 다시 매수했다. 이분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13,000원만 안착시켜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산 건데 실망하지 마세요라는 의견이 있어요. 나노엔텍은 원격 치료와 의료 시스템 효율화 수혜주로 증권가 기대받고 있고요. 여기에 SK바이오팜 상장 영향까지 최근에 받았잖아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성장성은 있다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뭐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네. 일단 그 진단 장비들 보시면 대부분 특징들이 뭐 병원에 가시면 아마 의원급 가시면 피 검사라든지 검사를 할 때 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채취하고 나서 검사를 하는 큰 기관에다 보내죠. 뭐 다른 대형 병원이라든지 연구소가 있는 병원에다 보내는데 보통 이제 체외 진단 장비들이 보면 그냥 질병의 유무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쪽 그 나노엔텍에서 개발한 약들을 그 장비를 보면 뭐 경중이라든지 수치까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어서 이게 뭐 병이 아직은 있지만 뭐 어느 정도 경과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 또 하나가 또 약간 소형화를 시키는데 좀 탁월한 그 기술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규모가 좀 작은 그 진단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SK와 관련돼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 대주주가 SK텔레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추측을 하는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체외 진단 관련된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쪽과 관련된 뭔가 시너지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향후에 이제 뭐 SK그룹이 지금 바이오 사업을 굉장히 뭐 가열차게 지금 뛰어들었죠. SK바이오팜 오늘 상장돼서 뭐 계속 움직이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노엔텍도요, 뭐 여러 호재가 더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탓에 변동성도 좀 커졌어요. 현재는 오히려 낙폭이 좀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정적 발동이 걸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12,550원입니다. 지금 가격에 신규 접근할 수 있을지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지금 좀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저도 이제 뭐 보면 한 12,000원 밑에에서 뭐 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에서는 한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뭐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한 15,000원 선 부근, 그러니까 기존에 한 14,950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뭐 1차 목표가를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엔텍 이야기해봤어요. 이렇게 SK바이오팜의 영향까지도 받을 수 있고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 종목은 최근에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선정이 된 종목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지 코멘트도 들어볼게요. 네, 50점 드리고요. 네. 아직은 실적이 좀 더 필요하다. 아직은 실적이 더 필요하다. 50점이라는 점수는 라이징 이제 떠오르는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이미 떠오른 게 아니라.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주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져가야 할지 지금 이 가격에 매도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글 올려주신 분은 예전에 사서 물려있다가 이제 수익권이 올 것 같은데 떨립니다라는 글도 있고요. 2,5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다. 거래량이 요즘 좀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 2020년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는데 최근 주가 상승 배경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7월 1일 날 라이징 스타로 선정이 됐고요. 그냥 그날부터 올랐다, 이틀 전부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제 2020년에 신규 선정을 한 14개, 17개 회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만 처음으로 이제 리스트에 들어갔죠. 주성 엔지니어링 업력이 굉장히 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는 고객사죠. LG 디스플레이랑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발주가 좀 없다 보니까 신규 설비 투자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7년 만에 최근 1분기는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실적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 산업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객사죠. 고객사의 발주가 좀 나와줘야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 사업도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있고 태양광이었나요?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발을 걸치고 있던데 그중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요즘 아직도 부진하잖아요. 하반기에 좀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면 디스플레이 수요량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근데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이제 여전히 안 좋죠. 가격적인 면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주로 그 중국 기업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소형 패널보다는 대형 패널에 집중되어 있는데 약간 TV 쪽이죠. TV나 모니터 쪽인데 주로 이제 고사양의 이제 중국에서 못 만드는 것들을 주로 만들려고 OLED 쪽으로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그거에 대한 신규 투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장비 보수라든지 유지 보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조금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주가라는 거는 먼저 선반영되기 때문에 올해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없잖아 좀 이번에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증설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구심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가 한 10년 교체 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없지 않아 신규 수주는 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급등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줄어들었다면 수익이 낮다면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좀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가격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애널들이 내놨던 목표가를 사실은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네, 이미 도달을 했고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워낙 바닥에서 돌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제자리에 움직였던 제자리 정도가 한 7,500원 선이라고 봤을 때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더 갖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게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그 가격을 못 뚫는다 8,000원까지 상승을 못 한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셔도 하반기에 다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노리신 분들에게는 좀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릴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NF예요. 2차 전지주. 한때 전기차주, 배터리주들이 엄청 잘 갔대. 에코프로랑 LNF 두 종목이 쌍두마차를 중소형주 안에서 보여줬었는데 그 영광은 다 사라지고 오래 갔었거든요. 이제는 어떨까요? 100점 만점의 점수 코멘트로 들어볼게요. 60점. 한골 탈퇴를 진행 중이다. 예. 한골 탈퇴를 진행 중이다. 60점이면은 기대는 되지만 그렇게 강력한 매수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투자자분들의 한번 생각도 들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기금이 대량 순매수 중이다라는 이 수급을 포착하신 분들도 있고요. 기관의 최근의 상승세, 최근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려줬다. LNF가 오늘 오르는 이유는 2차 전지 양극재 효율이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제 세계 최초 니켈 비중 90%의 NCMA 양극재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LNF의 장점은 무엇으로 보세요? LNF 예전에는 거의 에코프로보다 오히려 더 고평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거의 잊혀졌죠. 주식시장에서. 잊혀졌다가 지금 한 2주 정도 올라오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 최초의 이제 니켈 비중 90%라는 것들은 뭐냐면 보통 이제
2차 전지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고 3원계를 쓰죠. NCM, NCA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NCA 방식을 주로 많이 했었고 예전에 그러죠. 지금은 NCM과 NCA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LNF 같은 경우는 NCM을 하면서 사실은 주 거래처가 LG화학이었죠. LG화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많이 나가던 데가 삼성 SDI였는데. 주로 이제 매출의 구성 비중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소형 한마디로 핸드폰 전지죠. 예, 그 소형이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전지 주로 위주로 만들었다가 그게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15%, 그다음에 이제 ESS 같은 경우는 한 30%, 35% 가까이 되기 때문에 ESS가 지난 작년에 뭐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폭발하면서. 그러면서 ESS 관련된 수주가 줄어들면서 LNF는 사실 좀 안 좋았고요.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소재들을 내재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러면 수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 SDI랑 SK이노베이션이랑은 계약은 했는데 LG화학이랑 계약한다는 얘기가 없죠. 예, 그런 걸 보면 네. LG화학은 내재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LNF가 좀 여전히 힘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늘리다가 이번에 이제 이 90% 함유의 뭐 NCMA죠. 그러니까 NCM과 NCA의 장점을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비중을 90%까지 올린다라는 거는 배터리의 용량을, 그러니까 출력량을 최대한으로 높여주는데 니켈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무작정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을 이제 성공을 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의 NCM 방식에다가 알루미늄을 첨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잡아냈다라고 해서 이제 막 그 기술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용화의 길은 조금 더 길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막상 상용화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안에서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환골탈태 중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현재 구간 들어가 봐도 괜찮은지, 좀 기다렸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2만 원대에서 지금 3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길게 보면 결국엔 에코프로 BM 혼자 공급을 할 수 없는 거고, 경쟁 업체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박과 비슷하게 이것도 Q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LNF도 결국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이 뭐 전기차 매출 비중은 계속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롱텀으로 보면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데,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전고점, 주봉상 전고점을 뚫고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이제 이쪽에 많이 있었던 매물대에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에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조금 한 1, 2주 정도 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해보자. 오늘 라이징 스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검증해야 될 사항들이 좀 남은 종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라이징 스타라고 꼽아보긴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테마 때문에 움직이긴 해요. 마니커 FNG인데요. 돼지 대신 닭. 그래서 요즘 육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니커 FNG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점수는 60점 드리고요. 네. 계절성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 계절성 요인으로 수요가 증가.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점수가 높게 받아줬습니다. 토론방으로 먼저 들어가고 하나씩 이유를 들어볼게요. 올 여름에는 조금 안 오를까요? 여름에 닭 가지고 난리치던데 라는 분이 있고요. 수출 공시가 난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한 번씩은 올라가던데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서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탈중은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는 이런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 테마주들이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길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때요? 걱정할 만한 사항일까요? 일단 뭐 지금 그게 이제 인수 공통병 감염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네. 연구 결과로 나온 거고요. 그 논문이 발표되면서 사실은 지금 조금 시장이 좀 들썩였죠. 네. 들썩였는데 시장에서는 그닥 큰 영향은 없었고 여전히 이제
예전에 코로나19를 초반에 좀 중국에서 너무 축소 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주목은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돼지고기를 뭐 안 먹는다 이렇게 봐서 뭐 닭고기를 사야 된다. 이런 관점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겹살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보면. 맞아요. 예. 금돼지죠, 금돼지. 예. 그래서 마니커 FNG는 결국 육계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 가격은 좀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 그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의 매수가, 목표 주가는 12,000원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한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어요. 점수는 60점 받았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